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전 세계를 바다를 통해서 석권했던 영국, 그 영국 해군이 황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야, 정말 이렇게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영국 해군의 처절한 모습 하나 공개해 드리겠고요. 이란이 스텔스 군함을 공개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중동 전역의 작전군에 들어오는데 아이젠하워 항모전단 격침시켜버리겠다 라고 선언하는데 어떤 정도의 성능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 육군이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M777 155mm 견인포 200여 문 이걸 보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대만은 미라지 2005 전투기의 추가 엔진 구매를 실시해서 이 전투기 2028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육군 재고에서 차출해 우크라이나에 198문을 공급한 M777 견인 곡사포를 보충하기 위해 BAE 시스템스와 추가 생산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육군에서는 보유 중인 440여 문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을 내준 만큼 신속히 보충 물량을 요구하고 있지만 2024년 회계연도 예산 안에 통과되지 않아 생산 계약과 공급 일정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선소에서 취역시킨 킬로 636.3형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우파를 태평양 함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중 정숙성을 대폭 강화하고 클럽 초음속 대함미사일 운용 능력을 부여한 이 잠수함은 올해부터 가속될 신형 킬로급 잠수함 6척 배치 사업의 일부인데요. 이 신형 잠수함 전력화로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장거리 대함 타격 능력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공군이 기존 F-16 전투기가 수행하는 저강도 임무를 대신 수행할 훈련기 기반의 경전투기 도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브레이킹 디펜스가 미 공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는데 T-7A 납품 지연으로 정신이 없는 보잉 측이 해당 사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FA-50 또는 TA-50의 성능 개량형이 납품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조기 경보기 대체 일정이 겹치면서 34대 이상의 발주가 밀린 E-7A 웨지테일 조기 경보기 증산을 위해 보잉도 라인 확장과 비상 가동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올해부터 연간 최소 6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라인을 정비한다는 것인데 거의 모든 방산 부문에서 사업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보잉이 과연 이 선언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만 공군의 골칫거리지만 퇴역시킬 수 없는 전투기 자산인 미라지 2005의 추가 후속 군수지원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이 프랑스와 미라지 2005용 예비 엔진과 부품을 오는 2028년까지 공급하는 후속 군수지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M777 경량 견인 곡사포죠. 미 육군이 440문 그리고 미 해병대가 550여 문 해서 한 1000문 가까이를 보유했던 미군인데 그 중에 해병대 건 그대로 놔두고 미 육군의 440여 문 중에 198문을 빼서 우크라이나에 준 겁니다. 쓰고 있는 걸 뺀 거죠. 그러니 육군 입장에서는 빨리 보충을 해줘야지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건 미 육군 생각이고 아직 지금 예산 통과가 안 됐답니다. 정말 미 육군으로서는 발을 동동 구를 상황인데 자, 이 사진 보고 전 또 우려가 드는 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면 되었어요. 미군이 전방 추진해서 뭐 이라크다 어디다 가서 포상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RPG-7이나 뭐 이런 것들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벽을 쳐놓고 그리고는 이렇게 쏘면 되죠. 포탄도 그냥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왜냐? RPG-7 막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드론 시대가 됐죠. 드론이 그냥 위에서 보고 내려 꽂아버리면 자폭 드론. 그럼 이거 유폭 일어나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포상 하나를 완전히 이제 전부 다 덮어버리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드론 제머들 또 드론 격파하는 요격 무기 등등 해서 지붕 없는 포상 이제는 미군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제 드론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도 그 드론에 대한 이 제머 또 타격 무기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태평양 함대 킬로 636.30 최신형이죠. 이름은 우파. 이걸 뭐 우파라고 읽어야 될지 우파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이름 참 좋네요. 우파. 그런데 하는 이 형태는 아주 나쁜 형태를 띄고 있죠. 임무는 왜냐 태평양 함대에 배치되니까. 그래서 이 태평양 함대에서 동해에서 연안 작전하는 거니까 이 미 해군 항모를 공격한다든지 또 전시에 우리 해군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클럽 잠대 함 미사일 장착이 되는데 클럽은 사거리 300km. 이 종말 단계에서 마 2.5로 가속해서 초음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연안에서 태평양 함대 연안을 강화시켜주며 장거리 타격 능력을 보완하는 이런 잠수함인데 이름이 너무 좋아서 정말 아쉽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파는 아니겠죠. 자, 미 공군이 F-16을 보조할 경량 전투기 이거 있어야 된다. 이제 F-16도 가격이 점점 올라서 F-35나 뭐 큰 차이가 없게 돼버렸죠. 물론 운용 유지비는 F-35보다 싸지만 일단 도입 비용은 F-16이나 F-35나 이제 큰 차이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미 공군이 지금 F-16이 하는 임무가 뭐냐? 전선 지역에서 캐스 하는 거. 그러니까 근접 항공 지원. 근접 항공 지원 하려면 SDB, JDAM 이런 것들을 이제 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용 사이드와인더 정도 달고 뭐 그러면 되니까 그거 하는데 F-16 같은 비싼 전투기 이제 쓰는 것도 이제 안 맞다. 그것도 너무 비싸졌으니까. 그래서 경전투기 필요하다. 어차피 제공권은 전선 전체의 제공권을 미국이 가질 테니까 제공권 딱 가진 상태에서 그 하위 단계에서 공습해줄 이런 전투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기사는 보잉이 왠지 마음에 들었나 본데 그 보잉에 문의를 하니 우리는 지금 준비 안 하고 있는데 라는 정도의 답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T7 이 보잉이죠. 그리고 T50 록히드 마틴이죠. 우리는 록히드 마틴이 아니고 카이라고 생각하지만 록히드 마틴 카탈로그에 보면 차이들 바리에이션에 제일 하위 단계에 T50이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국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록히드 마틴의 이름을 걸고 우리 FA50 또는 TA50 정말 이제 큰 가능성이 생겼지 않을까. 그리고 체급이 달라요. 체급이. 그래서 초음속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미국이 제공권 다 잡고 있다 하더라도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 FA50 특히 블락 20 같은 경우에 4.5세대 아닙니까? 항속거리가 짧아서 그렇지. 그래서 전선 지역에서 타격하는 이런 건 잘할 수 있으니 우리 FA50 대량 구매하는 미국이 되기를 바라고 기왕 하는 거 미 공군 돈으로 야 이거 FA50 지금 복사형인데 단자형으로 만들어 우리 돈 줄게 이런 거 한번 행운이 들어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FA50 여기 있죠. 이거 단자형 되면 얼마나 밸런스가 좋겠습니까? 기대됩니다. 자, 보잉이 올해부터 E7 우리 한국 공군도 가지고 있는 피스아이 실제 이름은 웨지테일이죠. 이 웨지테일 조기 경보기 나토, 미군 뭐 마구마구 지금 계약하니까 34대가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레이더를 만드는 메사 레이더를 만드는 노스롭 그룹만이 우리 증산할게 1년에 6대 증산할게 이렇게 되니 그러면 이제 그 레이더를 납품하면 최종 조립해주는 보잉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 우리도 할게 해서 1년에 6대를 납품하는 이런 그 비상가동 체제로 보잉이 증산을 한다고 하는데 야 보잉 요즘 예객기 날아다가 그냥 사고 나고 지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조기 경보기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대만이 미라지 2005 이 전투기를 60여 대 도입해서 지금 한 50여 대 사고로 많이 추락을 했으니까 50여 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무리 정보를 중국이 다 가지고 있고 프랑스가 대만이 뒤통수 쳐서 계약보다 조금 떨어지는 성능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정보를 중국에 넘겨주는 이런 비열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설이 파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한 손이라도 보태야 되죠. 그래서 이 미라지 2005 전투기 엔진 그리고 부품 이런 것들을 스페어 파츠 2028년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프랑스하고 체결했다고 하는데 프랑스 이번에는 정말 신의 지켜서 제대로 도와주기 바랍니다. 또 해놓고 중국에 정보 다 넘겨주는 이런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짱깨 이런 말
치욕적이지 않습니까? 프랑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국이 현재 11척을 운영 중인 23형 호위함 중 3척을 조기 퇴역시킨다는 소식입니다. 극심한 병력 부족 문제 때문에 배를 굴릴 인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 문제로 벌어지는 군함 전력 공백 문제, 남의 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영국 해군의 실질적인 주력함으로 운용 중인 23형 듀크급 호위함 11척 중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척이 올해 조기 퇴역할 예정이며 이들 중 2척은 함의 상태가 양호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운용이 불가능해 퇴역하는 것이라고 영국 해군 전문지들이 현지 시각 1월 7일 연쇄 보도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홍해의 해상교통로 위기가 고조되며 해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주력 전투함들이 연이어 퇴역한다 라며 23형 호위함 아르길, 랭커스터, 웨스트민스터가 연이어 퇴역하게 됐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퇴역하는 아르길 함은 1991년, 랭커스터 함은 1992년, 웨스트민스터 함은 1994년에 각각 취역했는데요. 이들은 최근까지 지속적인 성능 개량으로 레이더와 전투체계, 소나 시스템을 교체해 2028년 이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병력입니다. 영국 텔레그라프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새로운 임무 영역에 배치할 인력 확보를 위해 차순위 영역에서 병력 차출이 불가피했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최근 지난 1년 사이 모병 수급 병력이 16.6% 급감해 전체 병력이 4.1%나 줄어든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해군의 정원은 32,360명인데요. 모병 지원율이 계속 줄어들면서 현재 병력은 3만 1,000여 명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2026년 초도함 배치가 예정됐던 26형 호위함 도입이 최소 1년 이상 연기되고 올해 진수 예정이던 31형 호위함 역시 언제 진수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서 퇴역하는 23형 호위함의 전력을 대체해줄 배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한때 5대양을 주름잡던 영국 해군 2020년대 중후반에는 10척 안팎의 수상 전투함만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관측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23형 호위함 11척이 있는데 3척을 조기 퇴역한다. 그런데 이 아까워요. 왜? 소나다 전투체계다 다 개량해서 28년 이후까지 쓸 수 있도록 개량한 건데 퇴역한다. 왜? 병력이 없어서. 와, 기가 막히죠. 근데 병력만 없는 게 아니고 다 없어요. 다 없어. 자, 이번에 뭐 퇴행하기로 한 웨스트민스터인데 이 함은 1994년에 만들었어요. 이제 30년 되었죠. 요즘 30년 만에 퇴역하는 군함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함은 함대함 미사일이 없어요. 예. 왜냐? 예산이 없어서 미사일 장착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 이 웨스트민스터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지금 영국 해군의 23형 호위함 11척 중에 이제 3척은 퇴역한다고 하니까 놔두고 나머지 8척 중에 지금 한 척만 대한미사일 NSM 장착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45형 방공구축함 6척 있죠. 거기에는 단 한 척도 함대함 미사일이 없어요. 그 정도로 영국이 완전히 지금 내려 꽂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걱정되는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또 뭐 아르길 뭐 이 배들이 이 23명 호위함이 승조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 150명이 없어서 세 척을 퇴역해서 한 450명 뭔가 줄여보겠다 이건데 그래서 앞으로 나올 26형 이런 것들은 이제 100명 미만으로 승조원을 줄일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국군이 총 한 18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국 총 인구가 6,800만 명이에요. 6,800만 명이 모병제를 해서 18만 5천을 못 맞춰가지고 지금 영국 해군이 1,000여 명이 정원 대비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지금 젊은 사람 없는데 인구 절벽에서 젊은 사람 지금 있지도 않은데 모병제하자. 정말 골빈 소리고 기가 찬 이야기죠. 대한민국 망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인구 5,200만에 젊은 층 인구가 이런 데보다 더 지금 비율이 부족하죠. 그런데 모병제에서 5,200만 인구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35만 명 채우겠습니까? 여기 영국이 6,800만 가지고 18만 명을 못 채우고 독일이 8,200만 가지고 18만 명을 못 채우고 일본이 1억 2,500만 가지고 24만 명을 못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35만 명을
5,200만 가지고 그것도 젊은 인구가 확 부족한 우리가 만들겠습니까? 모병제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영국이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런데 영국이 얼마나 지금 내려꽂혀 있냐면은 45형 방공구축함 데어링급이죠. 그 6척. 그거는 뭐 아직도 쓰니까. 이거 11척 중에 3척 퇴감이 8척 남죠. 이게 영국 대양 함대의 끝낭 없어 이제. 다 포함 14척이죠. 근데 3직제 돌아가니까 영국이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군함은 4.5척. 그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해군보다 더 못해요 여기. 정말 기가 차죠.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영국이 이 정도로 내려꽂혀 있다. 이런 씁쓸한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우리는 세계 제패한 적은 없지만 대한민국은 모병제 운운하면서 이렇게 내려꽂히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란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상대하기 위해 개발했다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함을 실전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카셈 솔레이마니급을 대폭 개량했다는데 과연 이란의 주장처럼 이 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상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란이 현지 시각 1월 4일 반달 아바스 해군기지에서 최신의 스텔스 전투함 아부 마흐디 알 무한디스 취역식을 열었으며 이번 신형 전투함 취역으로 원양에서 미 항모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고 이란 혁명수비대를 인용해서 현지 매체들이 1월 7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취역식을 주관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 알리제라 탕시리 소장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이 신형 전투함은 적의 레이더와 열상 장비 등 각종 감시정찰 자산에 탐지되지 않고 은밀히 접근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탕시리 소장은 우리는 이 배에 순교자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과 함께 순교한 이라크 인민동원군 부사령관 아부 마흐디 알 무한디스 장군의 이름을 붙였다 라며 이 배는 출항 후 14일 이상 해상에서 작전할 수 있어 중동 전역의 바다를 작전권에 두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배가 4개의 워터제트로 추진돼 대단히 우수한 기동성을 발휘하고 함대한 미사일 6발을 탑재해 강력한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구체적인 배의 크기나 재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측은 이 배가 일반적인 레이더나 열상 장비로는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고 종말 단계에서 마하 1.4까지 가속할 수 있는 누르 함대한 미사일을 무려 6발이나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항모 전단에 근접해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 미 항모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현재 동형함을 3척 더 건조하고 있고 이들도 가까운 시일 내에 취역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 도대체 미국이 얼마나 만만하면 이런 배를 가지고 나와 항공모함 킬러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무게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는데 제 눈에는 300톤 미만 정도로 보입니다. 쌍동선이죠. 그래서 속도 굉장히 빠르게 만들었다. 스텔스성이 대단히 뛰어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조물이 밖으로 너무나 많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연평도나 백령도 가는 그런 배보다 더 작아 보입니다. 그렇게 생긴 형상인데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누르 대한미사일 3발에서 6발을 장착하고 있고 이 누르 미사일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 갑자기 종말 단계에서 마 1.4까지 가속한다. 그럼 초음속 미사일 아닙니까?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 누르는 중국의 C-80이 그걸 짝퉁으로 뺏긴 건데 갑자기 종말 단계에서 초음속으로 가속한다. 이 말은 저는 처음 듣는데 믿거나 말거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한미사일 6발 그리고 또 여기 자 이런 거 드론 발사기까지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드론 요즘 자폭 드론, 정찰 드론 이런 거 하니까 드론 발사기까지 경사형으로 발사해서 타격력, 이 탐지력 다 높였다. 그리고 형상도 자기네 주장대로 이렇게 스텔스니까 제가 봤을 때 대단히 스텔스는 아닌데 그리고 빠른 속도, 워터제트니까 어디 그물 이런 데 걸리지도 않고 또 속도 빠르고 속도 빠른데 14일이나 작전할 수 있으니 중동 전역이 작전권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스텔스니까 또 대한미사일 3발이나 갖고 있으니까 미 항모니들 죽었어. 이건데 아무튼 이걸 지금 한 척 해군에 실전 배치했고 3척을 주르륵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위협적인 무기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 항모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